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생활이 필요한 예절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자면은 분명히 여기에 예절이라는 것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절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생활도 잘하는 어떤 모범적인 사회생활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절도 보면 동양의 그 인사와 서양의 인사가 좀 다르지요. 동양식 인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절을 하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목내는 한 15도 정도, 보통내는 30도, 경내는 45도 등으로 이렇게 나뉜데, 이런 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인사할 때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동양의 절이 존경의 뜻을 담아서 상하 구별을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은, 서양식 인사는 친근감과 평등의식 공유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우라고 하는 일종의 목례가 있지만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악수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른 인사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인 관계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허투루 하면은 그 사람 아주 다른 일은 잘 하더라도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매너가 없다, 인사성이 없다 등등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다룰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할 때는 자세를 바로 하고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미소를 가벼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붙인 뒤에 상황에 따라서 맨몸을 75도에서 45도로 숙이는 겁니다. 고개만 까딱이지 말고 허리부터 굽히는 것이 예의에 맞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손은 둥글게 쥔 상태로 바지 옆 재봉선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런 3박자에 맞춰 한다고 합니다. 3박자. 첫 박자에는 시선이 되게 허리를 구부리고 둘째 박자에서는 약 1초간 정지한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한 뒤에 셋째 박자에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사말을 곁들이는 것이 또 하나의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허리를 펴는 시간은 보통 3초 정도가 적당한데 아래 사람들의 인사를 받은 윗사람은 반드시 목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그 동양의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사법을 볼 것 같으면은 출근할 때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근할 때는 아침 인사는 상대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랑하고 힘찬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 등의 적당한 인사말을 이렇게 구사하면은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이렇게 활기찬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사나 선배에게는 보통례를 하고 동료에게는 목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퇴근할 때도 그냥 슬그머니 퇴근하는 게 아니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뭐 등 적절한 인사말을 곁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퇴근하면 되겠습니다. 자리 뒷정리를 끝낸 뒤 상사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때는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한 말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등 그때그때 해야 할 인사는 바빠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출을 할 때는 상사나 동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등 거취를 설명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 또는 보고를 한 후에도 30도 각도의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병 때문에 외출 지각을 한 경우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또 감사 또는 사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결근을 한 다음 날도 출근 즉시 상사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인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복도 코너나 출입구에서 갑자기 상사와 마주쳤을 때에는
이때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상사 혼자일 때는 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고 옆으로 비켜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사가 사회 인사와 함께인 경우에는 멈춰서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부부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남자와 여자 악수하는 것이 관례에 맞지만은 상대편 여자가 먼저 요청을 해올 경우에 그쪽부터 응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상사나 동료와 마주쳤을 때는 일단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입니다. 식사 후에는 의자를 밀어 넣는 등 자리를 간단히 정리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저 실례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합니다. 큰 소리 떠드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세면장 또는 화장실에서 용무 중일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무를 마친 다음일 때는 목례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괜히 농담을 상사에게 걸었다가 그게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례도 그전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남의 앞을 지나갈 때는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우측 통행이니까 우측으로 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상사나 고객과 마주쳤다면은 길을 비켜 서면서 목례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유형의 인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눈을 보지 않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흔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자주 하는데, 이는 손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는 괜찮지만은 우 사람에게 사용하면 신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단 위쪽에서 손위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계단 위쪽에서 내가 위쪽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손위 사람이나 고객이 계단 밑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는 벽 쪽으로 비켜선 다음에 같은 계단에 도착한 시점에서 절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손에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빨리 왼손으로 옮기거나 땅에 내려놓는 뒤 악수를 주고받는다. 이것도 하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우리 크게 보면은 꼭 뭘 제대로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존경의 마음, 상사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것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먼저고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고,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글 같은 데 보니까 회장도 복도에서 만나면 아무런 서슴없이 그냥 그 젊은 사람들, 신입사원들하고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농담 같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것 서로 쳐다보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고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사에 대한 어떤 혹은 동료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정성된 마음가짐,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우러나면은 좋은 인사하고 좋은 예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